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개막장입니다.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참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경찰도 지금 돈이 없어서 나릅니다. 경찰들 초과 근무 수당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죠. 정상 못 받은 수사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인데 2024년에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4년엔 답이 없습니다. 영국 가서는 30조를 퍼주고 왔습니다. 미친 거죠. 사건이 터져도 출동을 못할 판입니다. 언론에서 시시하지만 다들 알립니다. 좀 지나면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게 아마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 돈으로 남의 나라에 돈 퍼주고 부자들에게는 세금과 가지고 나라는 많이 가고 있는데 추경호는 경제부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나라 부도내고 대고 출마한다라는 겁니다. 민심이 살갑습니다. 빚으로 끌고 온 나라에서 더욱더 엉망입니다. 역걸들 이제 다 죽습니다. 누구도 돈이 없으면 못 버티고 못 견디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 긴축은 어쩔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 복합 불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돈이 안 돌 거다라는 겁니다. 2025년 되면 24년보다 더 살벌해지고요. 26년 되면 더 안 좋아지고요. 이 결국 잃어버린 20년 시작이죠. 아무리 돈을 풀어도 나중에는요.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쓸 거예요.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집에 돈을 쌓아놓고 안 쓸 거다라는 겁니다. 경제 활력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은 고물가입니다. 물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쌩 난리가 나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요. 물가 저물가로 내려갈 겁니다. 금리도 저금리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활력이 좋아지려나? 아니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져도 사람들이 소비를 왕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의 시대하고 앞으로의 시대 많이 다를 겁니다. 일본이 그래왔습니다. 일본도 한때 흥청망청거리고 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언제부터 그렇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형도 동생도 누나도 언니도 모두가 다 악착같이 절약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면 삶이 답이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10% 20% 연봉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소비를 절약을 하면 10% 20% 연봉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절약을 하는 거죠. 지금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배달치킨 가격을 2,000원 3,000원 올려도 그 프랜차이즈 회장들이 어차피 개돼지들은 시간 좀 지나면 치킨 사 먹는다 이러면서 막장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냐고요. 일본은 택도 없습니다. 왜냐? 일본은 철저하게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갑을 쉽게 엽니다. 아직도 절약이 몸에 배어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비를 자신의 존재 가치로 이제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험난한 시간이 5년 이상 지속되고 나면 그 다음 시즌에는요. 사람들이 소비 안 합니다. 돈을 풀어도 그냥 현금을 쌓아놓고 저축하고 안 쓰고 더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안 사니까 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 거 따지기보다는 중고물품, 리퍼 상품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이제 새 거하고 별 차이 다를 거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한 물건도 사게 될 것이고 또요. 이제 돈을 쓰면 죽는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장기 침체의 선진국이 이제 점점 되어가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다 팔려고 이제 혈안일 거예요. 이미 공기업들도 물건들을 팔아내고 자산들을 처분하고 정리하는 분위기로 이제 많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걔들도 그렇게 바뀌어 가겠죠. 집에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고 다 팔려고 혈안일 겁니다. 그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돈을 모아가려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저축한다라는 거, 아끼고 산다라는 거. 이게 구질구질하고 되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의 삶을 탄탄하게 해주는 아주 대박 기회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 현금성 자산이 얼마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 되냐 아니면 불안해지냐가 정해질 겁니다. 돈이 없어서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을 빌려야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슬프죠. 그런데 세금이 월 세금 내야 되는 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늘어나면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50만 원 내다가 120만 원 내니까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더 내야 되다 보니까 이 가게들이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투잡하러 나가는 거예요. 부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업하는 게 쉬웠냐고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부업 사기도 요새 창궐입니다. 무인 매장 해가지고 돈 쉽게 번다라고 사기쳐가지고 뒤통치고 주식 리딩방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것처럼 해놓고 돈 털어먹고 나이 든 사람들은 로맨스 케미니 지랄이 내가지고 또 털어먹고 보이스피싱에서 털어먹고 이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악착같이 착실하게 현금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저성장의 시대가 이미 이제 열렸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앞으로 나아질 기미보다 힘들어지고 더 안 좋아지고 침체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쉽게 돈을 벌 거다라는 마음은 안 먹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지 고민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낼 각오를 해야 앞으로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견디면서 잘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괜찮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 같은 돈을 함부로 남에게 내줘서는 안 되겠다. 삶을 좀 더 단단하게 생각해야겠다 라고 각오하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참 사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각오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 10,000원이 얼마나 큰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1,000원이 없어서 밥을 굶는다. 누군가는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비굴한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고 소홀하게 편하게 돈 벌 생각 하지 않아야겠다. 사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 앞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진다는 거. 근데 그 달라지기 전까지는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쌩난리가 날 거다라는 겁니다. 일본처럼 돈을 풀어도 돈을 집에다 쌓아놓고 거의 무소비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절약하며 살고 빚쟁이들은 강제 절약하며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소비가 침체되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다가올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또 공부하면서 세상을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힘든 세상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